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RPM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죠? 수학 상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그 실력 어파트요. 종합문제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실력 어파트 세 문제 있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력 업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풀만 하죠. 이 세 문제가 조금씩 어려운 것들 뒤에 조금씩 달라져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내공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덤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좀 어렵더라도 문제는 466번, 467번, 468번 세 문제입니다.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자, 이거 먼저 캐치해야겠네요. 그 다음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밑에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마이너스 A, 이거 근거 계수의 관계 아시죠? 이 공식 써먹을 거고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했으니까 자, 이거에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정보 준 겁니다. 풀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정보 하나 나왔습니다. 체크해놓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네요. 알파 베타 A분의 C니까 2입니다. 이렇게 세 개 먼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수학은 약간 좀 문해력의 학문이에요.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증명해 나가고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얘가 지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가 참인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얘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A라고 줬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이게 3입니다. 그쵸? 예. 3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4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보다 크다. 근데 얘랑 같단 말이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가 4보다 크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4를 넘겨볼게요. 이항을 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네요. 그럼 여기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죠? 증명됐네요. 그러므로 기억은 참입니다. 다음 니은 따져보겠습니다.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이다. 이게 참인지 한번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똑같고요. 얘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과 같습니다. 풀면요.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 알파 제곱 2 절대값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고 자, 두 개 이항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사라지고 2 약분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가 남았고요. 절대값 알파 베타가 같냐고 물었네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파 베타가 2입니다, 지금. 그러면 두 근의 곱이 양수니까 두 근의 부호는 같죠? 부호가 같다는 거는 알파 베타와 절대값 알파 베타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참입니다. 부호가 다르면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이게 부호 다른 경우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는 어쨌든 부호가 같기 때문에 알파 베타와 절대값 알파 베타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니은도 참일 것입니다.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알파 베타가 1이에요. 그러면 베타란 놈은 알파분의 2입니다. 아, 거꾸로 쓸게요, 여러분. 알파란 놈은 베타분의 2입니다. 근데 알파가 4보다 크니까 베타분의 2는 4보다 커야겠죠, 여러분. 이것만 풀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증명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베타가 일단 알파가 4보다 크니까 알파 베타 같은 부호죠? 알파가 4보다 크니까 알파는 양수입니다. 그럼 베타 양수죠. 아까 여기서 부호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베타를 이렇게 이항을 해도 부동 방향 바뀔 이유가 없죠. 자, 이 식은 이렇게 부등식이 바뀌고요. 그러면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그냥 나오죠. 그럼 요 베타 2분의 1보다 작다 똑같은 말입니다. D것도 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고르라니까 기니 D가 모두 참이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이 문장 하나 놓치면 안 돼요. 문구를.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쓰인 겁니다. 문제가. 자, 이제 4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허근을 갖네요. 일단 아는 거 한번 정보해 봅시다. 허근을 갖는다니까 여러분.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더하기입니다. 이 빼기네요. 이제 이렇게 안 보일까? 빼기 12. 이거 풀면요 여러분, p가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라는 게 나오잖아. 여기서 얻은 정보 일단 하나, 첫 번째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거, 근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알파를 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기 위해서 알파를 n 플러스 ni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근은 켤레근이 되겠죠? 이게 베타입니다. 베타를 쓸게요 여러분. 보기 좋기 위해서 베타를 쓰겠습니다. m-ni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 거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p 더하기 3일 것입니다. 얻은 정보들 또 요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자체에서 지금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m 더하기 ni의 세제곱과 같고요. 세제곱 공식 아시죠? m 세제곱 3m제곱 ni 더하기 3n n제곱 i제곱이죠? 마이너스 생기죠? 그 다음 n세제곱 i세제곱인데 마이너스 i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세제곱 공식 기억하실 거고요. 얘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누시면, 자, 이 허수 부분이 0이면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겠죠. 이것이 나온 정보는 요겁니다. n으로 묶으면 3m, 자, n으로 묶으면 3m제곱 빼기 n제곱 이 0이 되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정보죠. 이걸 통해서 이제 p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0이 되려면 n이 0이 되거나 3m제곱 빼기 n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n이 0이면 이게 0이니까 이 알파 자체가 실근이 되겠죠 여러분?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그럼 n이 0이면 불가능합니다. 넌 안 돼. 그럼 얘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3m제곱과 n제곱은 같아 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정리를 해놓고요. 자, 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제로 이 허수 부분이 지워지죠. ni와 마이너스 ni 지워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m이야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곱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되죠. 합차니까 이게 p 더하기 3이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2m이 p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요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n제곱이 3m제곱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n제곱에 대입을 해주면요 4m제곱이 p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나왔죠. 근데 p가 뭡니까 또? 2m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4m제곱은 2m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식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얘를 넣지 마시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P의 값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M에 대한 식이 아니고 P에 대한 식이 필요하죠? 요 2M을 제곱한 게 얘예요. 곧 4M 제곱이 양변 제곱 P제곱이죠? 얘가 P제곱입니다, 지금. 이게 훨씬 낫겠네요, 여러분. 그럼 넘기면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이죠? 그럼 이 P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P를 굳이 근의 공식을 구할 필요가 없죠. 곱만 구하면 되죠. 이 두 분의 곱은 얼마입니까? A분의 C입니다. 그래서 곱이 마삼이 나올 것입니다. 자, 흐름 아셨죠? 이건 뭐 쓰임이 없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 허근 두 개를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 두 분의 합과 곱에 대한 근과 계수를 여기 써놓고요. 그 다음 실제로 이 허근 알파를 세제곱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눴습니다. 그럼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 해서 거기서 두 개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 n이 0인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실근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이 0이 돼야겠죠? 그럼 요 식의 변형을 합니다. 실제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2m이고요. 그것이 p가 돼야 되고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것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되고요. 거기 p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때 요 2m제곱은 p제곱이니까 2m의 제곱이 4m 제곱이죠? 그럼 4m 제곱 p제곱 바꿔줍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p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죠? 방금 요거 하기 전에 제가 p에다가 2m을 넣으려고 했어요. 이러면 뭐가 나와요? m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p가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유용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에 내접하는 가장 큰 원 C와 또 반원 내접하고 C에 외접하는 원 C'가 있다. A, B가 8이다. 자, 그림 보면 이해는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 C와 C'의 반지름의 길이를 두분으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잡을게요. 얘를 C의 반지름을 알파로 잡습니다. B의 반지름 베타로 잡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다시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로 잡을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보조선 이렇게 긋겠습니다. 얘가 알파, 얘가 베타입니다. 이런 보조선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이 부분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여기는 8입니다. 직각이죠? 피타고라스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8.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나오죠? 알파 제곱 2알파 베타,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64. 그럼 지웁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지워지죠? 자, 4알파 베타가 64. 여기서 알파 베타는 16이라는 결론이 하나 일단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답은 끝났습니다. 두분의 곱이 16이니까 16인 게 3번밖에 없네요.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여러분. 중간에 두 분의 합이 왜 6루트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요 삼각형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냈고요. 요 삼각형 다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니까 이만큼은 2알파입니다. 반지름 2알파니까 여기다 반지름이니까 2알파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알파입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 끊고 이렇게 끄면 자, 여기가 이거 얼마죠? 여러분 여기가
좀 이따 여기 먼저 할게요. 여기가 베타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지름이죠? 이 보조성이 안 나오는구나. 2알파, 이렇게 하겠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잡을게요, 여러분. 이게 잡으면, 여기가 베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여기가 2알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베타니까 여기가 2알파 빼기 베타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8입니다. 요 삼각형 끄집어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알파 빼기 베타, 여기가 베타, 여기가 8.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세워보면 2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 더하기 64. 베타 제곱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가 아까 16 나왔죠? 그럼 4알파 제곱 빼기 64가 64. 4알파 제곱은 여기 16 대입한 겁니다. 128. 알파 제곱은 32가 나옵니다. 그럼 알파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32 곧 4루트 2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럼 자, 여기다 대입을 하죠. 4루트 2 곱하기 베타가 16입니다. 베타는 4루트 2분의 16. 약분하고 유리하면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루트 2와 4루트 2의 합이니까 6루트 2가 돼서 두분의 합은 6루트 2, 두분의 차가 16인 2차 방정식은 3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제가 문제를 편집을 해놓고 바로 그냥 풀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제가 계산 실수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찾아내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이거 강의 끝나면 풀이를 보시기 전에 한 문제씩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